그다음에 처음으로 가르치는 직업을 하게 됐는데 실습하기 전인데 어. 너무 무서워요. 근데 사실 그거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너무 뭐 무서워요. 괜찮아요. 나중에 뭐 돈 못 버는 게 더 무서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엘도입니다. 오늘 팟캐스트도 저에 대한 이야기, 약 6개월 전에 한국어 선생님들의 모임이라는 커뮤니티에서 인터뷰 형식으로 촬영했던 강연 영상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1부에서는 제가 한국어 선생님으로서 태국에서 일했던 이야기부터 방송 출연 경험, 그리고 프리랜서와 직장인으로 지냈던 시간까지 차례로 들려드렸는데요. 오늘은 1부에서 다 말하지 못했던 한국어 선생님으로 살았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 선생님 엘더의 이야기 2부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 또 이제 요 생활을 계속하기엔 좀 맞지 않다 해서 일반 취업을 네. 하시게 되는데 그게 한국어과 상관이 없는 전혀 상관이 없는 혹시 곳이었어요. 지금 현 직장인가요? 아니요. 아닌가요? 현 직장이 아니고 전전. 네. 전 직장. 네. 그곳에서 저는 일단 컨텐츠 마케팅을 했어요. 그 컨텐츠 마케팅 일을 한 6개월 정도 하다가 이제 그만두고 잠깐 인생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잠깐 가지다가 그다음에 간 곳도 약간 한국어 교육 관련된 곳이었어요. 이제 그 회사에서 개발한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에 한국어 강의 교환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를 제가 직접 만들고 시스템에 이제 입력하는 2가지 일을 했어요. 저희가 오늘 이제 저를 포함해서 다들 고민이 많으시거든요. 한국어 교육으로 먹고 살 수 있을지부터 네. 그다음에 먹고 산다면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고 지속이 가능한가 이게 참 많이 고민이 있어요. 아시다시피 정규직이 없잖아요. 우리 일은 정규직이 사실상 없거든요. 모든 강의를 하는 포지션에서. 네. 그래서 다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계시고 언제나 넉넉하게 버시는 분들은 극소수고 대부분 다 좀 적게 버시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면 네. 일반 회사를 지금 현재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관련이 없는 일반 회사를 다니고 계신 거잖아요. 그쵸. 또 근데 막상 하는 일은 또 한국어랑도 또 관련이 돼 관련이 있는 결국 일이 되는. 네. 이제 이 타이밍에 제가 드리고 싶은 네. 질문은 그러면 다 그걸 겪어보신 네. 엘도 선생님께서 파견, 방송도 나오시고 유튜브도 인스타도 해보시고 온라인으로 직접 모집까지 하시는 정말 많은 것들을 해보신 분이 네. 한국어 교육 회사 생활도 하시다가 이제 완전히 일반 직장으로 돌아가시기까지의 과정에서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해오시다가 또 그만두시고 완전히 근데 그럼에도 또 유튜브 채널로서 계속해서 한국어 교육을 하시는지 네. 이런 마음과 현실이 되게 궁금했어요. 한국어 교육이 참 쉽지 않은 막막한데 오늘도 아예 돈을 안 받고 오시겠다 하셨어요. 이 일을 좋아하고 하고 싶다 하셨어요. 저한테. 그게 참 저한테는 감동적인 멘트였는데 어떠셨나요? 그 길을 잠시지만 접으시고 일반 회사로 가시면서 마음이 좀 어떠셨나요? 일단은 제가 일적으로 제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태국이었어요. 전 한국어 교육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제적인 이유가 컸던 것 같아요. 그 경제적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물론 다 돈을 벌어야 되지만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사실은 되게 속상하죠. 지금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는 것도 좀 그런 거를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하는 것도 있고요. 음. 만약 한국어에 정규직이 있었으면은 저도 거길 열심히 지원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경제적인 이유가 아무래도 조금 큰 편이었다라고 또 말씀해 네. 주시고 그래도 뭐 계속 끈을 놓지 않고 계시는 게 엘돈 선생님의 두 번째 채널이거든요. 이 두 번째 채널에서는 주로 어떤 것을 다루고 계세요? 일단 우선 이 채널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외국인들을 위한 한국어 팟캐스트를 운영을 하려고 했어요. 이게 저는 직업병인지 모르겠는데 저도 모르게 한국어 선생님들을 인터뷰하는 시리즈를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 채널을 홍보라는 걸 떠나서 그냥 사실은 여기 오신 분들도 제 채널에 와서 다른 콘텐츠는 안 보셔도 상관이 없고 제가 한국어 선생님들을 인터뷰한 콘텐츠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한 번쯤은 봤을 만한 분들도 계시고 안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분들을 제가 인터뷰하는 그런 네, 시리즈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시는 거를 저는 꼭 추천드려요. 왜냐하면은 그 선생님들이 한국어 교육을 시작하게 된 계기부터 그리고 한국어 수업 팁이랑 또는 이제 외국인 학생들이 한국어 공부를 어떻게 하면은 더 좋을까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를 나누거든요. 그런 부분을 캐치할 수 있으면은
되게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외국 학생들은 그런 한국어로 진행되는 걸 듣기로써 컨텐츠로 네. 소비하기도 하지만 또 한국인 선생님들에게도 어떤 교육적인 측면에서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저도 한번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갔는데 음. 다 인터넷에서 온라인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인데 저는 사실 아예 온라인에서는 활약을 안 하기 때문에 되게 처음에 섭외를 받고 당황했지만 또 엘도 쌤의 채널에 나가는 것 자체가 영광이기 때문에 아, 이렇게 가서 감사합니다. 했는데 그래서 요 채널들 보면서 다른 선생님들의 생각을 또 엿볼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이렇게 훈훈하게 이야기 되지만 또 역시나 저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 채널은 돈이 되나요? 어, 네. 여러분, 저도 몰랐는데 팟캐스트를 하면서 알게 되는 게 수익이 조금 돼요. 근데 이게 여러분 정말 조금만 돼요. 조금만 돼요. 조금만. 이게 많이는 안 되고, 그래도 한 달에 제가 지금 구독자가 한 5천 정도니까 네. 지금 당장 한 5만 원 정도는 벌지 않을까요? 한 달에? 달에 그 정도가 들어오나요? 그 최소 그 금액이 있거든요. 설정하는 금액. 그래서 그 금액을 채워야만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1,000달러로 해놔서 네. 네. 아직 한참 멀긴 했지만 그래도 한 3만 원에서 5만 원? 그리고 가끔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후원 그래서 채널을 열어두셨나요? 후원 채널은 그냥 열려 있던데요. 네, 그 네, 유튜브에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또 힘을 실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유튜브에서 30%를 가져가긴 하지만,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얘기를 나누는 지금 흐름이 지금 현재 일반 직장을 다니고 계신데 이 채널을 네, 그러니까 코리안 엘도라고 해서 팟캐스트 형식으로 인터뷰 하시는 이걸 유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네. 그게 어떤 마음인지가 궁금했어요. 어떤 많은 우여곡절을 거치시고 그러니까 일반 취업으로서 살아가. 왜냐면 엘도 쌤이 저한테 진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부럽다고. 땡 선생님은 아직 그 한국어 교육 일을 하시지 않느냐? 근데 제가 저는 엘도 쌤이 부러운데요. 저도 그냥 일반 취업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런 말을 저희가 웃으면서 주고 받았었거든요. 어떠신가요? 다 지나고 이제 그냥 회사원으로서의 삶을 네. 사시면서 한국 교육에 대한 어떤 마음이나 지난 날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떠신가요? 왜냐하면 지금 네.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거나 앞으로 네. 하려고 하시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좀 주면 좋을지. 일단은 저는 한국어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면 일단은 외국어는 정말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외국어를. 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한국어를 얼마나 잘 가르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떠나서 그게 여러분의 약간 보험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최소한. 그래서 뭐 제가 아는 분은 한국어 수업 쪽 일을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약간 통역, 번역을 이런 쪽 업무도 하시면서 한국어 수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면 진짜 자신의 전문 분야 하나는 확실히 가진 상태에서 저는 한국어 교육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실제로 제가 아시던 분들도 다 본업이 있는 상태에서 한국어 수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네. 되게 꽤 많으셨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콘텐츠 만드는 거를 같이 진행을 하게 되면서 다행히 콘텐츠 만드는 능력을 조금 키울 수 있었고 그래서 그거를 활용을 해서 일자리를 좀 구했던 케이스거든요. 그거랑 약간의 외국어. 그리고 제가 아까 방송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영어를 못했으면 저 절대 섭외 안 됐어요. 영어로 진행을 네. 주로. 다 영어로만 진행을 했었어야 됐어요. 일단 영어를 막 엄청 잘하진 않더라도 적어도 외국어 하나는 진짜 그래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영어는 진짜로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진짜 하셔야 돼요. 네. 저희가 한 번은 이런 네네. 무료 네트워킹 데이의 주제가 한국어 교육을 하기 위해서 외국어가 필수인가 아닌가 이 주제 하나만으로 2시간 동안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선생님들 수십 명과 다 함께 네. 의견 나누면서 그때 당연히 이게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네, 그쵸. 외국어가 안 되지만 충분히 잘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음. 오히려 외국어가 가능하지만 안 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건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네. 엘도 선생님의 지금 여태까지 하셨던 일을 저희가 들었잖아요. 1시간 넘게. 이렇게 경험을 하신 분께서 조언을 해드리는 거죠. 사실 저와 엘도 선생님의 이 경력이 정말 어떤 음과 양처럼 반대에 있는데 저는 어학당에만 주로 하는 대학 소속의 사람으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저도 대부분의 기회가 영어 때문에 왔어요. 저도 대부분의. 애초에 어학당에 들어갈 때도 이후에 어떤 특별 수업을 맡거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뭘 할 때도
영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좀 기회가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엘던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좀 공감을 많이 했고, 절대 여러분 오해하실 필요가 없는 게 뭐 외국어 안 되면 기회가 안 옵니다, 이건 아닌데 확실히 부스터가 되는 건 있어요. 더 많은 기회가 오고 달라지는 면이 있어서 저도 그다음에 엘던 선생님도 외국어를 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쭉 저희가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원래 한 60분 정도 생각을 했는데 좀 네. 길어졌고, 사실 솔직히 계속 할 수 있거든요. 저희 그냥 주절 그냥 맥주 한 캔 가져와서 네. 또 더 할 수 있지만, 또 오늘 계속 이제 하시보다는 이제 질문도 좀 받아보면서 또 다양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누고 마무리를 좀 해보려고 해요. 오늘 이 자리에서도 저희가 나눴던 대화 내에서 혹은 그 외에도 궁금하신 것들, 에도 선생님께 좀 물어보시고 싶은 거를 한번 남겨주시면 저희가 한번 쭉 읽어보고 네. 슬슬 좀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지금 정 선생님께서 제일 먼저 질문을 해주셨어요. 말뭉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떠냐고 했는데, 말뭉치가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게 텍스트 아카이브 같은 건데요. 일단 텍스트를 네, 이렇게 모아놓은 뭉치예요. 정말 말들을 모아놓은 뭉치인데 이거를 어떤 연구 목적을 위해서 가공한 거예요. 그거를 말뭉치라고 합니다. 어렵나요? 이거 어려울 수 네. 있어요. 네, 어려워요. 네, 맞아요. 쉽게 말하면 그냥 말들을 그냥 지구상에 존재하는 텍스트 있잖아요. 글자를 다 모았어요. 모았는데 근데 저는 이 글자 모은 것 중에서 저는 정말 운동과 관련된 부분만 필요해요. 그렇다면 그 운동과 관련된 것만 다 모아놓은 한번 재가공한 거를 말뭉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석사를 하게 된 계기는 뭘까요? 그게 제가 말뭉치를 한 것랑도 연관이 있는데 제가 태국을 갔다 와서 든 생각이 뭔가 제 스스로의 교재를 만들어 보고 싶다. 근데 그 교재를 그냥 만들고 싶지 않고 뭔가 말뭉치는 어느 정도 수치화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은는이가가 한 문장에서 몇 번이 사용이 됐는가 또는 한 드라마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는 무엇인가 이런 거를 조금 더 수치화해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활용을 해서 교재를 만들고 싶어서 했는데 지금은 이제 챗 GPT가 나와서 뭐 이제 그렇네요. 뭐 이제 그지 뭐. 네. 그렇습니다. 정 선생님께서 이어서 네. 말씀하셨는데 그 전공이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좀 도움이 되셨는지도 여쭤보셨어요. 적어도 말뭉치라는 그 존재를 아는 것만으로도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왜냐면은 그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가장 오류가 많이 나는 조사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자료는 다 나와 이미 공개돼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이거를 아는 분과 모르는 분은 수업을 할 때 조금 다를 수 있겠죠. 좋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뭐 A한 선생님께서 질문은 아니지만 정규직으로 이 일을 계속할 수 없는 현실이 너무 슬프다. 쉽지 네, 않죠. 네. 그렇습니다. 저랑 엘도 선생님이랑 전화를 하면은 전화가 안 끊어져요. 서로 힘들다는 얘기하느라. 네,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참. 그다음에 또 박 선생님께서 한국어 강사를 하기 위해서 학위가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까요? 라고 여쭤봐 주셨어요. 일단 이거는 선생님께서 온라인을 베이스로 하실 건지 오프라인으로 베이스를 하실 건지에 따라서 저는 달라질 것 같아요. 온라인은 학생들한테 정말 인기가 많으시는 분들이 한국어 학위를 안 가시신 분들이 꽤 있어요. 전혀 관련 없는. 오프라인은 사실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있어야 파견 프로그램을 지원은 자격증이 있으면 할 수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학위를 가지고 거기에 자격증까지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서류 점수에서 밀릴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어학당도 사실은 학위를 좀 보지 않나요? 제가 어학당에서 지금 사람 네. 뽑는 것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없으면 안 돼요. 네. 사실은 이미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학사를 뽑더라도 석사 지원자가 너무 많아서 석사가 거의 네. 필수가 된 상황이고 다들 아시겠지만, 그리고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원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자격증과 학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는. 근데 학위가 없는데도 저는 그 오프라인에서 채용된 경우를 봤는데 그런 경우는 그 어느 하나 외국어를 정말 잘하시는 분. 뭔가 스페셜리스트인 거죠. 다른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최근에 몽골 학생들이 막 급격하게 많아졌는데 몽골어로 상담이 가능한 정도의 수준을 가진 분들은 또 기회가 올 수도 있고 좀 다양합니다. 경로가. 그래서 그렇죠. 외국어가 기회를 주는 건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선생님께서 플랫폼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네. 학생을 모집했을 때 노쇼 등의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노쇼가 저는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면 저는 정말요? 돈을 먼저 받았기 때문이에요. 네.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노쇼를 했으면 그럼 그냥 그 친구 돈이 날아가는 거예요. 어. 네. 크게 상관이 그렇습니다. 없군요. 노쇼를 하든 안 하든 네. 선불을 받았기 때문에. 그쵸. 상금이 최고입니다, 여러분들. 네. 그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사실 그 노쇼를 하거나 아니면 직전에 말을 했을 때 1회 처리를 할지 말지에 대한 것들이나 이런 기준 같은 것들이 시작하신 분들은 궁금한 점도 많으실 텐데 선불이어서 그냥 오든 말든 크게 상관이 없었다. 네. 그 차감이 되니까 한 번 하는 걸로 시간을 치니까. 강하게 키워야죠. 네. 그 다음에 AN 선생님께서 인스타로 모아서 수업하셨을 때 수업 시간대가 주로 언제였는지가 궁금하시대요. 와, 이게 진짜 힘들어요. 왜냐면은 학생이 제가 그때 당시에 한 그룹 수업을 했을 때 한 8명이 들어왔다고 하면은 그중에 8명 중에 6명이 국가가 달랐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와, 진짜 어디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룹 수업은. 그래서 그냥 이런 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제가 편한 시간에 맞추면 돼요. 네. 저도 이게 방법이 없어요. 네. 그렇다고 제가 학생들을 위해서 맞추는 순간 제 컨디션이 무너지더라고요. 어느 순간. 뭐 새벽에 하거나 그럴 수는 없으니까. 네. 그리고 제가 아무리 새벽에 하더라도 그 친구한테는 또 그 시간이 또 안 좋은 시간이기도 하고 또는 그 친구들한테는 직장인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표를 여러 개를 동시에 오픈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 시기에 학생들이 선택해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게 좋습니다. 좀 휘둘리지 말고 딱 중심을 잡아서 하라는 네. 느낌으로 좀 들었어요. 맞나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한국어를 배우는 것도 배우고 싶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선생님과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제가 세이 선생님을 선택했다면 저는 세이 선생님 한국어를 배우는 거는 두 번째 순위고 저는 세이 선생님과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친구들이 좀 많아요. 물론 뭐 진짜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되게 답변이 보통 언제 하세요? 유럽 쪽이 많으니 언제 이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제일 중요해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답변이 너무 시원시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들의 영어 실력이 대략 어느 정도인지. 그럼 엘도 선생님은 어느 정도 영어를 좀 하시나요? 아마 인터미디어 하이 아닐까요? 네. 저는 영어로 한국어 그거 내용을 설명을 하고 일상을 하는 데에서는 좀 큰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정도로 하거든요. 저도 약간 길바닥 영어처럼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공부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러면서 한국어 교육 쪽으로 영어를 가르쳐야 된다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 그런 공부를 많이 했었어요. 관련 단어, 교육 관련 단어를. 그래서 그 정도였고. 네, 그래서 그 한국어 수업을 위한 뭐 영어 교육 책은 아니지만 실제로 교실에서 사용하기 위한 아마 영어 책도 따로 있을 거예요. 저 다 있어요. 저 싹 다 있어요. 저 뒤에 있는 것 중에 한국어를 가르치기 위한 영어 책, 저 다 있어요. 종류별로 다 있습니다. 저 진짜 많이 보거든요. 저는 왜냐면 나중에 최종 목표까지는 아니지만 근 10년 안에 해외에서 좀 가르치고 싶거든요. 영어권에서 교육을 이어나가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영어로 어떻게 수업을 할지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아서 관련된 출판된 건 거의 다 지금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견하셨을 때 유튜브 영상 촬영 및 업로드 하셨는데 파견 기간 알고 있었는지 그 유튜브를 올리는 거에 대해서 그다음에 개인 수업 경험이 가능한지를 이제 이거 되게 송곳 같은 질문입니다. 그 활동을 유튜브에 올려도 큰 문제가 없나요? 네. 일단은 파견이잖아요. 네. 이게 파견은 정말 애매한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공공기관 같은 경우나 또는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실제로 무조건 그거를 말을 해야 되고 거기에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런 파견은 일단 저한테 그런 말도 없었고 사실 저도 저 당시에 그걸 몰랐어요. 소속이 아니라서 뭐 제약이 없을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저는 애초에 면접 볼 때도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가서 유튜브를 할 거다. 근데 그게 별 터치가 없었던 거면은 허용을 하는 거네요. 네, 오히려 다른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더 다 알고 계시고 아무 문제 없었고 그리고 국립국제교육원은 개인 수업 등 겸업이 유연한가? 이거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저는 실제로 몇 번 봤어요. 네, 근데 그거를 확실한 거는 근데 이거는 담당자분한테 한번 이야기를 해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된다 안 된다를 정확하게 저희가 파악할 수는 없지만 많이들 하시더라.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보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쓰기 숙제를 챗 GPT로 해왔다고 느낄 때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야, 이거는 선생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 당장 제가 오늘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그 외국인도 가르치지만 학부 수업도 하거든요. 글쓰기 수업도 네. 하거든요. 교양 글쓰기 수업도 하는데 한국인 대상으로. 애들이 써요. 네. 챗GPT도 쓰고 AI도 쓰고 엄마가 써준 느낌 나는 것도 있고 좀 아무래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거 진짜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1시간 이상 필요할 것 같은데 만약에 점수를 측정해야 되는 거면 또 얘기가 달라져요. 두 개는 완전 다른 문제예요. 네, 그냥 쓰는 거를 보면 이제 덜 써야 네 실력이 는다. 이게 도움이 크게 안 된다. 많이 틀리는 게 중요하다라고 유도를 하면 되는데 점수를 매겨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약간 컨닝에 가까운 행위를 했을 때는 또 고민이 많아지거든요. 제가 최근에 되게 많이 힘든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이제 과제를 제출했을 때 너무나 차이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그 학생들에게 막 대놓고 하기도 그렇고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처음으로 가르치는 직업을 하게 됐는데 실습하기 전인데 너무 무서워요. 어떻게 일단 우선 실습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실습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모의 수업으로 하는 수업이 있고 진짜 어학당에서 실습하는 게 있어요. 저 같은 경우 어학당에서 실습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너무 뭐 무서워요. 괜찮아요. 나중에 뭐 돈 못 버는 게 더 무서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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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꼭 필요한 답변이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어서 봉사활동 경력으로 인정 안 해준다던데 신입 상사들은 어떻게 합격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파견을 추천하는 이유가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좀 지원을 안 하는 곳에 가면 경력을 쌓을 수 있습니다. 거기는 사람들이 많이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경력을 어떻게 보면 쉽게 쌓을 수가 있죠. 근데 또 파견을 제가 무조건 추천을 드리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는 게 이게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태국에 가서 너무 안 맞는 거예요. 몇 가지만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학교마다 다릅니다, 여러분들. 그렇지만 일단은 그 선생님을 그 다른 태국인 분들이 너무 질투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 학교의 운영 일정이나 이런 부분을 하나도 공유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도 있었대요. 학교가 쉬는 날인데 그 선생님은 혼자서 오신 거예요. 네, 여튼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어떤 분은 그 태국에서의 그 물이 그 지역에 있는 물이 자기랑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피부 트러블이 되게 많이 나기도 하고. 그리고 당장 저 같은 경우 저는 괜찮았지만 뭐 집에 도마뱀이 있어요. 네, 파충류 여러분들 좋아하시면 네. 신입이 어떻게 합격할 수 있을까? 이거는 저희가 한전모에서 1년에 최소 2번씩은 하는 주제들이에요. 신입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전략을 세워서 할 수 있을까 이런 게 있는데요. 이후로도 저희가 많은 선생님들을 모시고 제가 직접 하기도 하고 그래서 시작하실 때 좀 어려움이 있는 거 모아서 강연을 준비하도록 할게요. 이 이야기로는 또 몇 시간이 더 필요하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네, 이 정도로도 하고 쏘리 선생님께서 8년째 하고 계시대요. 선배 선생님이신데 고급 가르칠 때 막막하시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준비하셨는지 또 고급 학습자는 어려움이 없으셨는지 어떤 자료를 활용해서 문법이나 표현을 공부하셨는지를 여쭤보셨습니다. 제가 고급반을 실습을 했어요. 또 아직도 기억이 나요. 주식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한국어로. 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제가 실습을 했을 때가 2017년이었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저는 편집을 조금은 할 수 있어서 저는 수업을 할 때 항상 영상을 썼거든요. 그래서 뭐 뉴스나 또는 그 하나의 드라마의 장면이나 이런 거를 보면서 그거를 활용해서 도입을 좀 진행을 했고, 그리고 고급 학습자 정도 되면은 사실은 되게 잘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로 글쓰기랑 그리고 이제 토론을 좀 많이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의 수업 같은 경우에는. 네, 몇 가지 고급 어휘나 뭐 문장은 조금만 알려주고. 그 친구들 다 잘해요. 이제 그 정도 되면 혼자서 어느 정도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고급 학습자를 가르칠 때 어려움은 없었는지 정말 어렵죠. 이거는 저는 진짜 제 생각에는 진짜 이 한국어 선생님이 진짜 전문성이 있다 없다는 저는 고급에서도 나온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진짜 애매한 표현들을 물어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건 정말 너무 간단한 예예요. 밥 먹을까요? 밥 먹을래요? 의 차이점은 뭐예요? 이런 걸 물어보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아마 세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바로 챗 GPT처럼 그냥 다 나오시겠지만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거는 진짜 어려움이 있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이 부분은 솔직하게 한국 선생님이 더 문법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자료를 활용해서 문법이나 표현들을 공부하셨는지 저는 국립국어원에서 만든 책이 있거든요.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2? 그게 제 약간 바이블 같은 걸로 항상 헷갈리는 문법도 그걸로 저는 해서 봐요. 그게 오프라인으로 사면은 책이 아마 저도 지금
금액이 가물가물한데 아마 4만 원인가? 그런데 온라인으로는 무료로 볼 수 있을 거예요. 겸업 세종학당 안 되고. 아, 맞아요. 세종학당은 경업이 안 되는데 그걸 떠나서 제가 그 세종학당 파견 가신 분이랑 한번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는데 겸업을 할 시간조차도 없대요. 그 정도로 바빠요. 네. 세종학당. 아, 근데 이것도 물론 그 지부마다 다를 수 있는데 세종학당 같은 경우에는 파견으로 갔을 때 수업만 하는 게 아니고 행정 업무도 좀 같이 진행을 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제가 언급한 영어로 한국어 가르치는 방법 관련된 책 소개는 변진님께서 하신 질문을 엘도 선생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계시면 제가 좀 찾아오겠습니다. 인터뷰 님. 되게 많은데요. 일단 우선 인사치레로 저는 당연히 세이 선생님이 가장 인상이 깊었지만 이제 세이 선생님을 빼고 해드린다면 일단은 먼저 첫 번째 분은 제가 2주 전에 업로드를 하신 그 다이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제가 그분이 왜 인상이 깊었냐면은 이분은 일본어로 그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재를 여러 권 만드셨어요. 사실 이 교재를 만드는 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은 이제 자신의 그 수업 자료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고 수업 자료랑 별개로 한 책을 아마 한 3권 정도 내셨을 거예요. 일본어 학습자를 위해서. 그리고 이분이 그런 책을 3권이나 쓰기 위해서 되게 많은 노력을 하셨고 잠도 거의 안 자면서 많이 진행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한국어 교육을 전공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냥 뭐 흥미가 나서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하다가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는 이렇게 한 번씩 일본까지 가서 오프라인으로 수업도 하고 오시는. 그래서 이게 2주 전에 올라간 거고요. 그리고 뭐 다른 분들도 되게 많죠. 사실은 다들 다 각자마다 선생님들마다 너무 다 포인트들이 다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빠르게 제가 음. 소개해드리면은 이런 거 하나 있고요. 쉬운 영어로 한국어 가르치기. 그다음에 이것도 한국어를 영어로 비키쌤이거든요. 유튜브 굉장히 잘 되시는 분 거고. 그리고 뭐 톡투미 코리안 유명하죠. 영어로 다 되어 있고. 그다음에 영어 설명 잘 되어 있는 코리안 그래머 인 유즈도 올해도 좀 스테디셀러고요. 그 외에도 좀 대단히 많은데 좀 급하게 몇 권만 좀 들고 와봤거든요. 이런 걸로 좀 저는 많이 영어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또 외국어를 잘하면은 좋은 점이 사실 저는 약간 온라인 베이스다 보니까 물론 오프라인으로 시작을 했어도 근데 우리가 외국어를 할 수 없으면은 사실은 그 친구랑 소통을 하는데 힘들 수가 있어요. 그 친구가 특히 초급일 경우에는. 그렇다면 저희는 그 친구들에게 뭔가 동기부여도 그만큼 못 해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안 친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친구는 거기에 더 흥미를 빨리 잃을 수 있거든요. 물론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미 내가 돈을 냈기 때문에 가야 돼요. 근데 온라인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끊을 수 있거든요. 그냥 나 이 사람이랑 이제 안 할래. 그래서 이게 학생을 끝까지 한국어를 포기 안 시키게 해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저는 외국어라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뭐 그 친구가 영어 못하면은 뭐 어쩔 수 없지만, 네. 자, 그래서 오늘 질문도 어느 정도 다 들어왔고요. 더 추가적인 질문 없으면 이제 좀 마치려고 하는데 오늘 저희가 사실 2시간까지 갈 줄 몰랐어요. 이렇게 길어질 줄 모르고 한번 중간에 좀 화장실도 갔다 왔어야 되는 건데 오늘 어떠셨나요, 선생님? 길게 쉬지 않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시간 어떠셨는지 소감 부탁드릴게요. 일단 우선 제가 사실 라이브 방송이 처음이라서 되게 많이 긴장이 됐어요.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너무 신청을 해줬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여러분들의 시간이 전혀 아깝지 않게 최대한 해보려고 했고요. 그리고 저는 모든 한국 선생님들 사실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그러면 마지막으로 많은 질문이 왔었잖아요. 네. 이 채팅으로. 네. 가장 넬로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어떤 최고의 질문 하나만 뽑아줄 수 있을까요? 이 질문 정말 좋은 질문이다. 한번 뽑아주시면 그분에게 또 마지막 한 장의 기프티콘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분의 질문이라기보다는 네. 아까 무섭다고 하신 분 있잖아요. 네네. 그게 저도 너무 생각이 나서 그분한테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혹시 듣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기프티콘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세 분에게 네. 약속하지만 저희가 좀 선물을 좀 드려봤습니다. 이제 감사하다는 말씀인데 그래도 하나만 더 여기 네. 오 선생님께서 이 질문 정말 너무 중요한 질문이에요. 다른 분야한테 이직하셨을 때 특별히 준비하신 게 있는지. 외국어죠, 뭐. 오늘 이게 한국어 교육에서 사실은
뭔가 그나마 관련된 분야는 언어잖아요. 언어랑 콘텐츠. 그게 교재일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영상일 수도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콘텐츠나 아니면 언어 쪽을 저는 더 많이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개인 뭔가 SNS적인 역량을 키우든가 또는 제 외국어 실력을 키우든가 이렇게 했고요. 마지막으로 또 까다로운 학생을 만나 보신 적이 당연히 있죠. 어떻게 없어요. 무조건 있어요. 이거는 근데 그런 경우는 이거는 진짜 안 돼요. 이거는 정말 까다로운 분을 만나면은 차라리 포기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예 저는 쿨하게 말을 해요. "아 너는 나의 역량을 벗어났다. 나보다 더 좋은 선생님을 찾아가렴." 하는 게 더 저한테도 이득이고 "나 말고 이런 좋은 선생님들이 있으니까 그 선생님들한테 가서 수업을 들어라." 이게 뭔가 폭탄 돌리기가 아니고 여튼 그런 느낌이에요. 감사합니다. 신선한 답변 감사합니다. 네. 저도 맞아요. 학당에서 포기합니다. 어쩔 네. 수가 없더라고요. 네, 저희가 계속해서 밤늦게까지 더 나누고 싶지만 이만 마무리하고 선생님들 오늘 잘 들어주셨나요?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남아 계셔요. 그래서 너무 그니까요. 감사하고 잘 들어줘서 감사하고 이런 좀 편하게 인터뷰 방식이라서 좋았다는 분도 계시는데 이런 자리를 좀 준비해 볼게요. 그리고 저희가 다음에 엘도 선생님을 좀 특집으로 해서 더 그렇게도 준비를 생각해 볼 테니까요. 언제든지 선생님들께서 많이 필요한 거 남겨주시고 한선모 채널에서 클릭하셔 들어오셨잖아요. 거기에 리뷰를 남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시면은 댓글에 뭐 잘 들었습니다. 뭐 어떤 부분이 좋았습니다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엘도 쌤에게도 전달해 드리고 그리고 다음 행사를 준비할 때도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응원과 댓글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네 오늘 감사합니다. 다들 많은 이야기 해주셨고 엘도 쌤 또 만나요.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